예. 사무총장님. 네. 예, 방금 앞서서 말씀 주실 때 국조를 돕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전날 배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진정성이 인정이 되려면 짧게 한두 페이지로 주셨던 거 외에 나머지 부분들이 브리핑 위에 하셨던 내용들이 의원실로 전달돼서 와야 저희들이 그게 정말 국조를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국조 이외에 김빼기를 위해서 한 건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아침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9시 반 전에 감사원이 조사를 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담지 않은 부분까지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종합질의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날 종합질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위원회 사실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조금 예.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네.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6월 18일 날 국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내부 정보가 지금 유병헌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몇 군데서 보여지니까 장관께서 그 비리가 포착된 직후에 저희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바로 검거에 나섰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하부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마 정보가 유병헌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도피하는데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도 5월 21일 날 처음에 금수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건이 실제 현장에서 발견됐고 그때 보면 내용상에서 금수원 진입과 관련한 수색 포인트 그리고 수색팀 검사와 수사관의 이름, 휴대폰 번호 그리고 검찰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구원파 관계자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한 것에 보면 금수원 영장 집행팀 편성안을 금수원에 진입한 직후인 12시 10분경에 한 신도로부터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내용 안에서도 창고의 위치라든가 수사관의 이름 25인승 콩비와 10인스타레스의 내용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예. 그 부분을 제가 여러 번 의회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6월 18일 날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유출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의원님 지금 읽으신 그대로 하부선, 유병헌의 하부선들이 있습니다. 손주의 직원들도 있고 임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지금 이 문건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는 문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그래서 그 하부선이 자기가 조사받은 결과를 유병헌에게 가서 검찰이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수사 정보가 있다는 것이 정리해서요. 그다음에 당시에 문건이 유출됐던 경위나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났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는 다 조사가 끝나서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까? 법무부에서는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 검찰에서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5월 21일 그것도 현장에서 압수수색팀이 출동하기 전에 행동 요령들을 지급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것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분실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분실한 것을 구원파 신도가 받아가지고 구원파에 전달한 현장에서 것으로. 발견됐던 그 문건이 당시에 출동했던 검찰이나 경찰이 분실한 문건이다. 미리 사전에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주장이신 거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참 그게 사실이어도 더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세 분이 나와 계신데요. 세 분이 다른 기관 보고랑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과정에서의 문제고, 이 세 분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을 각각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신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유언비어성 혹은 정말 음모론에 가까운 것들도 있고, 또 듣다 보면 진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배가 왜 넘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세월호가 이 화물도 적재했고 배도 노후됐고 관리 감독도 안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워낙 어떤 시스템들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박 고박의 문제나.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배가 이렇게 빨리 넘어졌는가, 그리고 평상시에 다니던 항로에서 그날 갑자기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이후에도 사실 지금 언론에 많이,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혹은 뭐 그냥 인터넷 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수사본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전문가들과 같이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가 뭐 이후에도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 소위 말하는 유언비어가 정리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궁금증 중에 또 하나는 이 배가 사고가 뭐 평형수가 없기 때문에 가다가 기울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인정하겠는데, 근데 이 배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 빨리 기울어서 들어가 버리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또 평형수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어서도 지금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 답답함을 계속 토로하냐면 저희들은 실제 선원을 단 한 명도 만나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으로 그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은 여기 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조사들에 대해서도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것에 몰입되지 말고 다양한 관점들을 좀 풀어놓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견해 아주 동의합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앉혀 있고 많은 의혹들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또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국회에서 이야기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다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런 의혹 사항에 관한 자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때에 맞춰서 그렇게 규명을 해서 수사가 다 끝나면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